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선거구가 최종 획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다른 생활권에서 살아온 지역들이 통폐합되면서 지역민들의 동질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 수집과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 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4명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로 불법 공표한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4명은 공동명의로 본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모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에 촉구하며 우리 예비후보 4명은 다시 한번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선거법상 비보도, 비공포형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공표 및 유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법으로 유포한 내용의 진위와 비보도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 명확히 밝혀라. 둘째, 모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SNS를 통하여 출처도 알 수 없는 여론조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것은 거창군수 재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계획적인 음모임에 틀림없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셋째, 본 여론조사 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이의 신청을 하기로 한다. 넷째,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음식물 제공 사건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 이 내용은 2016년 2월 26일 경남도민일보 오동국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최종 획정됐습니다. 합천이 거창, 함양, 산청 선거구에 통합됨에 따라 합천 출신 이현출 예비후보가 총선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합천이 거창, 함양, 산청 선거구의 통합됨에 따라 지난 2일 합천군청 기자실에서 이현출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잘못된 정치를 바꾸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출마 의변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모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 50년 피땀을 흘려 이룩해온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초선 재선 의원들까지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2016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와 경제 이 양대 과제를 힘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 정치 구도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힘을 갉아먹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호소하시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의 정치, 진실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대통령을 도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비의 고장에서 태어나서 그 전기를 온몸으로 받고 성장한 저 이현출, 가슴 뛰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저 이현출은 30년 가까이 국회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반듯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늘진 곳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허황한 이념 논쟁이나 노선 투쟁이 아니라 민생 현장에 늘 함께하는 눈높이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희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희망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민 여러분, 저 이현출의 꿈은 저를 키워준 어머니 품과 같은 제 고향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이현출 한결같은 마음으로 뿌리 깊고 든든한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더 이상 쇠락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을 자연과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사람 사는 맛이 우러나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사 걱정, 나라 걱정 없는 고장으로 만들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복지의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현출 오직 국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저 이현출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모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 듣고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저 이현출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장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일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4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내용을 불법으로 공표한 박권범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었죠. 이에 대해 박권범 예비후보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권범 예비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문자 전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 네 분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께서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저희
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 문자 전송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막상 오랜 공직 시간에서 벗어나고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하고 미래 거창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거창 군수 재선거에 출마 직접 느끼고 배우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결코 정치인이 아니라 군정을 실현하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지켜왔습니다. 어느 후보 측에서 흠집내기식 유언비어를 유포하여도 흔들림 없이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창의 현실에 맞는 자세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내분의 예비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 배포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캠프에서 선거법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실수로 저를 지지하는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 지인은 저에 대한 갖가지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고 있어 치중에 가까운 지인 10여 명에게 문자를 통해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후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에 임해보니 선거법은 너무 어렵고 일반인이 숙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인 저도 선거법을 잘 몰라 캠프와 의논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만 정확한 유권 해석은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 후보자 비방 등의 흠집내기 선거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저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지켜가는 것이 후보자의 자세라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명선거 정착 문화를 위해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창호 예비후보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구치소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 방법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거창구치소를 서부경남구치소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김창호 거창군수 예비후보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거창구치소를 둘러싼 현실적인 대안으로 명칭 거창구치소를 서부경남구치소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교육도시 하면 거창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반드시 구치소 명칭 변경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며 폭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거창구치소와 인근 생활권을 분리 차단하는 세이프존을 조성해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해 국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은 대외적으로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가 밀집된 교육도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거창의 무형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타운 내에 거창구치소라는 필요 불가분의 요인으로 인해서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의 실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실추는 곧 거창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거창구치소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저는 가칭입니다마는 서부경남구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거창의 교육도시와 청정 이미지를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나 구치소라는 명칭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송의 경우, 청송도 굉장히 이제 거창과 같이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송 그러면은 청송교도소가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구치소가 준공이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준공이 되기 전에 명칭을 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청송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청송 제1교도소, 청송 직업훈련교도소, 또 청송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는데요. 청송 군민들의 그 단결된 힘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그리고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북부 3교도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처음에 청송교도소, 뭐 청송보감호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청송교도소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을 이게 준공이 돼서 회자가 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회자가 되기 전에 이 명칭을 거창이라는 명칭을 빼려고 저는 하는 것입니다. 김창호는 거창하면 교육도시, 또 교육도시 하면 그 거창이라는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구치소 명칭을 명칭 변경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고, 또 저희 폭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무부 차원이 안 되면 총리실이나 청와대 요구해서라도 우리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저공이 그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이렇게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공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렇게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7개라는 명과 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작동된 것입니다. 아전인수는 잘 아시겠지만 자기 논에 물을 끓여 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혹은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이를 계획해서 꾸민다는 말을 아전인수라 그럽니다. 우리 거창군의 법조타운 문제는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해결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도가 많이 나은 것이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한다는 자체가 우리 거창 군민을 아전인수하는 기만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익히 얼마 전 제주 강정마을이나 밀양 송전탑 등의 문제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법조타운 문제를 백지화한다든지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과 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이롭도록 이를 꾸민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거창군의 미래는 등한시하고 일신의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용한다면 앞으로 거창군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법조타운의 그 원점 검토나 대안부지 이전 등 모든 방법을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제가 법무부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이전이 어렵다는 지금 이 간접적인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화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 현실적인 뒷일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군수가 된 다음에 고민하겠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이고 무책임한 회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말로 그 작금의 현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창호는 이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 거창구치소를 서부경남구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제가 공약했던 거창구치소와 주거 밀접 지역에 세이프존을 설치를 해서 구치소와 우리 생활권을 완전 분리하는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이프존에는 새로운 그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 미관하고 그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아닌 녹지공원의 조성과 복합 레포츠 타운을 건립해서 자연스러운 그 차폐 시설이 되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소자가 우리 지역 내에서 거창에 남아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 퇴소자가 거창에서 떠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공원 내에 또 거창 군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 경진과 웰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공원과 레포츠 타운이 거창 군민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혹시 모를 그 출소자의 그 범죄와 구치소 주변의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또 제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창경찰서를 구치소 정문 앞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은 이미 그 물밑으로 조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6,000평 정도 되는 구치소 앞 정문 앞으로 경찰서를 옮기게 되면은 그 어떤 우리 국민들이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 심리적 해소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치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군청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관공서에 경찰서에 이전을 해서 거창군의 균형 발전과 또 교통난 해소 또 주차 문제 해소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찰서 부지에 투게더 타운을 건설해서 군청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기존 로타리에 그 협소한 문화공간도 국민들을 위해서 다목적 광장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돼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찰서 건물은 신개념 그 복지타운으로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거주 문제 또 타 지역 거창대학에 또 기능대학이 아니죠. 성강기대학에 이렇게 유학 오는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어떤 기숙사 개념으로도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양군이 농업소득 3만 불 달성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함양농업대학에 200여 명의 예비농업인들이 입학했습니다. 함양군은 3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농업대학장인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입학생 200명과 유관기관단체장 및 농업학습단체장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농업소득 3만 불 달성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함양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함양농업대학은 느낌 있는 교육, 재미있는 교육, 실천 가능한 교육을 슬로건으로 올해는 사과반, 곶감반, 한우반 3개 반을 개설했으며 학사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학과당 총 100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 교육을 통해 함양 농업소득 3만 불 달성을 앞당길 함양 농업의 중추적인 일꾼이 될 것이라며 9개월간의 학사 일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3월 1일에 가조면 기미독립만세 기념탑에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관내 가조, 위천, 북상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이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기관단체장, 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민족 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3.1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순국 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3.1운동 당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역량을 결집했듯이 군민 모두가 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장길이 만학정에서 기념탑까지 당시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와 더불어 위천면과 북상면에서도 3.1절을 기념하는 자체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군이 후원 제작한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와 아픈 역사를 다룬 영화 귀향의 공동체 상영과 단체 관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가 아림 천사운동에 참여했습니다. 29일 거창군청에서 100만 4천 원을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가 지난 29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100만 4천 원을 아림 천사운동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 정기회의 전 진행된 기부식에서 신 회장은 아림 천사운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거창군 협의회는 현재 51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거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영농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교육생 80여 명과 유관기관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영농대학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개설 과목은 사과, 딸기 등 2개 품목과 귀농 지원 사업 안내, 성공 귀농을 위한 전략 등 농촌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거창군은 차별화된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귀농 귀촌 적격지로 거창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려한 자연환경, 우수한 교육 인프라, 편리한 교통 여건, 고소득 농업 장목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골 소규모 학교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거창군 북상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합동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일 북상초등학교에서 병설 유치원 11명, 초등 1학년 5명, 거창군 성인 문해교육 학력 인정교실 입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합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은 13년 전부터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해 한글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마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에서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해왔으나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2시간씩 진행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정식 졸업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날 입학식 행사에는 장재영 북상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및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입학생의 가족들과 함께 입학을 축하해주고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격려했습니다. 대한노인의 거창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50여 명의 입학식을 받았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어르신들은 체조, 서예, 영어 등 다양한 강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주최하는 2016년 노인대학 입학식이 4일 거창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50여 명의 입학생들과 노인대학 강사진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노인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생활체조, 서예학과 등 다양한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인대학 회장은 앞으로도 노년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노인대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의 학습장으로 다양한 강의와 현장 학습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거창읍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교촌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지난 27일 거창읍 죽전 근린공원에서 교촌마을 주민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축제마당인 교촌잔치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래놀이 마당과 청소년들의 끼와 재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래놀이 마당에서는 마을 어르신들과 동네 아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구슬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옛날 놀이를 하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마을 주민은 학교와 근접해 있는 마을이다 보니 그동안 학생들과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이번 행사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어울림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주말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한낮에는 15도를 웃돌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경남은 바이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거창, 함양, 산청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강석진 예비후보가 50.8%로 압도적인 1위를, 신성범 현 국회의원이 33.9%, 김홍업 예비후보가 3.8%, 윤석준 예비후보가 1.7%로 집계됐으며 적합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9.9%로 나왔습니다. 지역, 성별, 연령별로는 모두 강석진 후보가 과반이 넘는 수치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를 묻는 질문에는 강 예비후보가 52%, 신 의원은 35.6%, 적합후보 없음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성별, 연령별에서도 모두 강 예비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응답됐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이 78%로 압도적인 1위를, 더불어민주당이 5.7%, 국민의당이 2.6%, 정의당이 1.2%,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2.5%로 집계됐습니다. 채널 경남이 세 번째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강석진 후보가 높은 수치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채널 경남이 바이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경남 거창, 함양, 산청군 지역 거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무작위 임의 걸기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 DB를 추출했으며 유선전화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8%포인트, 유효 표본 수는 1,010명, 응답률은 9.1%입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제가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그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곳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뭐 해장국에도 더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쑥을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끓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즙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